해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탄압하시나? 야당을 제가 늘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네, 특히 윤석 의원님 존경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거 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대구의 강은희 교육감이 그 1심에서 당선 무효를 받아가 그 2심에서 80만 원으로 자격 유지가 됐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재판받은 사유가 뭡니까? 그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 당원 경력을 표시하지 못하게 됐는데 아마 과거에 국회의원 시절에 어떤 당 소속을 표시하는 바람에 당원 경력 표시로 아마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판결문 요지에 한번 보십시오. 그 선관위 검토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다고 법관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홍보물을 보낼 때 미리 이제 선관위의 검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선관위에서 문제 없다 그래서 발송했다는 거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자기가 위법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알고 계시죠? 예. 어쨌든 이거는 선관위에서 우리도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모르면은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또 홍보물도 문자 하나 보낼 때도 선관위에 검토 받아서 보냅니다. 근데 선관위에서 문제 없다고 그런 게 이게 이제 고발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3개월 동안 거의 교육 행정이 마비되다시피 하고 그 개인한테는 또 엄청난 그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을 줬단 말입니다. 이 직원을 징계를 했나요? 저희가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모든 후보자의 홍보물을 받아서 예비 검토를 해줍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사실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로 이제 어렵다는 형식적인 말은 총장님 예. 뭐 변명이라고 전제하고 했으니까 제가 이해합니다만 예. 그러나 그 당사자한테는 정치적으로 그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그 부분 뭐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리고 저희들 사정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그리고 또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강은희 교육감 후보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을 홈페이지 원래 이제 후보자들을 그 경력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모든 유권자가 보게. 예. 거기에도 선관위에서 게시한 홈페이지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 이 두 가지 사유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서 그 자격 유지되는 형으로 감경이 된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이 지금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정당을 표시하지 말고 어떤 정당의 지지를 받는다든지 뭐 정치적인 색깔을 띠지 말라고 되어 있는 이 규정이 상당히 되게 애매해요.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박근혜라는 이름을 넣으면 되느냐고 물었더니 안 된다고 했어요. 색상도 특정 정당의 그 색깔을 하면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랬고요. 또 점퍼마저도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상의 점퍼를 입으면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막상 한번 보십시오. 다음 넘기시고. 다음. 지금 이재정 후보는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인 걸 밝혔어요. 그죠? 다음. 민주 진보 단일 후보. 이것도 뭐 정당 명은 표시하지만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다는 그런 그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재단 공동대표. 다음. 민주 진보 교육감. 다음. 이분도 노무현 대통령 소속 과거 군의문사 진상조사 위원했다는 경력을 표시를 했고 색깔도 노란색을 썼습니다. 다음. 민주진보 단일 후보 또 썼고요. 다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하십시오. 차제. 예? 눈 감고 아웅하는 그런 정말로 신고 없으면 복불복으로 고발되면은 재판 받아야 되고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저도 뭐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예, 정리를 공감합니다.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인사혁신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향자 원장이 왜 퇴직하셨습니까? 개인 사유로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예, 본인 희망해서 그 의원 면직하신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임 기간이 얼마예요? 11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인재개발원장 중에 가장 짧게 근무했습니다. 그렇죠? 10년 동안. 예, 다음. 비교적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국감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이 전문성이 없는데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데 과연 잘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4차 산업을 주도할 핵심 인재로 양성시키겠다 그러고 양형자 원장 본인도 이제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제 그 4차 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당부했냐면 어쨌든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무엇을 해야 할 것이 빨리 본인이 정리하셔서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근데 이분 내가 쭉 보니까 복무사항을 보니까요. 국내 출장을 재임 기간이 336일이고 휴일 빼면 229일이에요. 근데 167일을 해외 출장 3건에 15일 포함하면은 167일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전문성이 없다고 걱정하는데 과연 제대로 근무를 했는지 아니면 선거 출마하려고 스펙 쌓으려고 들어갔는지 정말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출장일이 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게 아니라 재임 기간 중에 절반이 출장이에요. 휴일 빼면 3분의 2, 70%가 출장이에요. 그럼 근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저는 저는 그 양형자 원장이 어쨌든 정치권에서 갔지만은 정말로 4차 산업혁명을 그 분야 전문가니까 우리 공무원한테 그런 마인드를 주지시키고 교육을 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복무사항을 보면은 도대체 근무를 하러 간 건지 뭘 하러 갔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출장일은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원장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나치지 않나요? 어쨌든 그 출장을 이렇게 그 재임 기간의 절반 이상 출장 가는 경우가 있나요? 흔치는 않은 사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 이 인재원이 소재한 지역 자체가 진천이다 보니까 또 이 고객들 수요기관들을 또 접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아마 조금 빈번한 출장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요. 다만 교육 과정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리